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하신가요? 귀농 체험도 정착 생활도 오케이. 은퇴 공무원들의 인생 2막을 여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주목하세요. 생활 정보는 나누고 지역엔 활력을 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은퇴 라이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남준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시다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조금 그 걱정 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 1월 이 예.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퇴임하신 이후에 그동안 9년간 연금 생활자로 살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야, 그러다가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감회가 깊었는데요. 역대 이사장님들께서 공직에 계셨던 분들 꽤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한 3, 4개월 공직 떠나 있다가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저는 9년 동안 연금 생활자로 살아오다가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연금 생활자로 살면서 우리 공직 선후배분들의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는 국민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따가운 시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질책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합점을 좀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퇴 공무원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예. 텐데 공무원 연금공단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이제 연금 기여금을 받아가지고 퇴직하신 은퇴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금을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 수행 중에 이제 부상을 입거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재보상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에 18,300세대 임대주택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안하고 지금 화성 그리고 김해, 남원에 4군데 우리가 리조트 또 우리가 여러 숙박시도 운영을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좀 불편한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비교해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금이라는 두 글자는 같지만 출발선도 다르고 제도 취지도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장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직 확립을 위해서 또 영리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퇴직했을 경우에 노후 생활보장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정책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연금이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이제 받는 급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여금이라든지 납입기간의 차이도 좀 있고 또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초고속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연금 받으시고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사시고 현직 공무원들이 117만에서 오늘 현재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이 53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그리고 또 사학연금까지 공적연금으로 분류를 하면은 연금 받으신 분들이 한 70만 명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 한 170만 명에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공을 들이시는 분야가 있으실 텐데 어떤 분야이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가 굉장히 좀 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노인 가구도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연금 가족 53만 명, 공적금 70만 명이 향후 10년, 15년 내에 100만까지 육박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그래도 혜택을 받고 살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받은 사람들, 공무원들 흔히 철밥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게 표현할 때 그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하죠. 근데 퇴직 후에도 연금을 많이 받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반면에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가 젊은 시절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후진 양수에서 정말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다.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합점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은 사업 어떤 건지 예. 궁금한데요. 이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퇴직하신 분들 저도 이제 9년 동안 은퇴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나보면은 귀촌 귀농을 로망으로 생각하면서 네. 혼자서는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시큐리티 문제도 있다 보니까 많이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우리 MBN의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이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열심히 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사항도 있고 한데 귀촌 귀농을 해서 시골에 있는 빈집들 또 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은 예산 투입 없이 시군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여러 연계해주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제주 서귀포에 있는 무릉 분교가 있습니다. 폐교인데 그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때 그걸 빌려가지고 한 18명, 22분이 3개월 동안 사셨어요. 근데 굉장히 공동체 형성을 굉장히 잘 살으셨어요.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연말에 문경, 제천, 또 홍천, 구례 그래서 권역별로 그 시장 군수분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정주행에서 10개월 정도 귀촌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 사는 거 하고 체험행에서 3개월 정도 사는 걸로 해서 거창하고 신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체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이게 소문이 나면서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결국 은퇴한 분들이 같이 살면서 도시를 떠나가지고 소위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측면도 좀 굉장히 강하고요. 서로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도 음식 조리도 하고 또 음식 요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설거지라도 하게 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하는 거죠. 오늘 하니. 굉장히 재밌는 마을이 되겠는데요. 예. 네, 두 번째 주제, 인생 2막을 여는 유토피아입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탄생했어요. 과연 이거 구상하게 된 배경 어떤 건가요? 처음에 퇴직하고 나면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다른 일로 구상도 많이 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인간관계 또 사회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소원해지면서 상당히 내적인 갈등도 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활을 꿈꾸는데 생소하고 귀촌 기능에 대해서 막상 생각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두렵고 예. 낯선 곳에 갈 때 굉장히 걱정되는 예,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서 160여 명이 정주행하고 예를 들면 저쪽 체험형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형하고 정주행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경상북도는 영주 그리고 강원도는 영월 또 삼척 그리고 경북 봉화 그다음에 전남 여수 또 그리고 전북의 익산 등에서 시장군수들이 자기들도 내년 참여하겠다 해서 내년엔 거의 전체 인원이 아마 360명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사업이 아니고 네. 저희가 예산 투입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몇 사람 한 10사람 또 18분들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일선 돕기도 참여를 하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반나절 일하면은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정도 일당도 주고 또 농산물 같이 수확을 나눠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유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방과후 학교 같은 애들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거 참 좋네요. 또 주변에 이제 농산물들 생산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라든지 친지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돕는 데도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추사를 할 때는요.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아마 여러 가지 생활 뭐 행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0만 원이 넘어갈 걸 생각했고 작년에 처음에 무릉에 살 때는 한 140, 50 들어갈 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방세, 소위 이제 그 방을 빌리는데 비용이 10만 원에 지금 30만 원 선이거든요. 생활비는 공동생활하고 공동 취사하다 보니까
아마 한 40만 원 선인가 한 달에.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여유자금 가지고는 인근에 특히 제주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제주 일대를 좀 둘러보시고 문화 탐방이나 자연 탐방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공무원 퇴직한 분들로 그치지 않고 제가 사립학교 교사로 계시던 분들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이 아니거든요. 사경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금년 모ment들은 그분들도 좀 참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 고령화사회를 앞둔 새로운 어떤 복지 모델로서 우리 도시 빈민과 쪽방촌에 사는 분들한테도 기초기능을 장려하는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 사업을 시행해서 거의 예. 1년쯤 지났다고 하는데 예. 실제 이 참여자들의 만족도 어떤가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그런데요. 아니,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고 80~90%가 다시 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합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은 무작정 귀농귀촌 터를 알아보러 다닐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어려서 살던 내 고향집에 대한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덕분에 여기 와서 진짜 더 힐링을 하고 쉬고 있어요. 제가 조금 바가지를 덜 굽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조금 내년까지 확대되다 보면은 아마 퇴직하신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제주에서 살아보고 네. 그다음에 또 10개월 정도는 문경 가서 또 살아보고 또 3개월 정도는 또 거창 가서 살아보고 그런 식의 어떤 은퇴 후 한 4, 5년을 영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수에 대한 또 생각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아까 체험형을 금년에 3개월로 운영을 했는데 네. 이번 지금 11월에 저희가 제주에서 그 마침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한 달 살기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과를 봐가지고 내년엔 체험은 한 달 살기, 2달 살기, 그리고 3달 살기까지 좀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도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6개 시군, 지금 7개 시군에서 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4개에서 15개 시군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2년에서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좀 내실을 기하고 저희도 이제 서로 어울려 살면서 또 갈등 요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관찰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섭을 하지 않고 회장, 총무 뽑아가지고 완전히 자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어떤 규약을 만들어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거의 이제 그 배로 확대될 거고요. 무작정 확대하기는 또 저희 공단 본연의 업무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초기능 준비는 농어촌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어떤 우리 영세민들 분들 원하시면은 아마 기초기능 오면은 지금 현재 도시 생활비보다 훨씬 절반 정도의 생활비로서 생활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 모델을 우리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아마 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예.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신가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많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항상 강조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경영 그리고 연금 가족과 행복한 동행을 저희가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국민의 시각과 일반 또 연금 생활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접합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복지 모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 휴양시설, 여수시설 활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예산 투입 없이 하면서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소위 웰 에이징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좀 앞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다 보면 인생 전반전 훅 지나가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인생 후반전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보시죠. 은퇴 이후 삶이 매일 설레고 행복할 겁니다. 네, 그동안 삶에 쫓겨서 미뤄왔던 꿈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